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어, 피의자와 피고인 적정교통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변호사의 어떤 적정교통법이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아마 매년 공무원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고 한번 이 적정교통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우리나라의 그 적정교통권을 침해한 거는 절대 현재 법정에서는 증거 가치로서 용납하지 않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얻은 이익은 증거 자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 나이 먹어서 그런가?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국정원 간첩 한번 조작 잘 보시기 사건의 바랍니다. 피해자 유성 씨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한 변호인들의 접견 신청 거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접견을 제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 국정원이 당시 유 씨를 체포한 근거는 당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있던 동생 유가려 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유호성 씨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들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유 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유 씨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유가려 씨 접견을 막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변호인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 놓은 헌법 제12조에 비춰봤을 때 변호인에게는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는 권리, 접견 교통권이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제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가려 씨의 경우 외부와 연락이 일체 차단돼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 접견 권리가 더 철저하게 보장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총 1,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자, 이런 방금처럼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가는 보상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또 하나, 접견교통권은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 가족, 친지들과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자, 접견하는 건 만나는 거죠. 만나고 서류도 받고 물건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접견하면 그냥 만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난다. 근데 이 만난다의 의미에는 서류라든지 서류도 받고 물건도 받고 의사의 진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되게 높죠, 그죠? 서류, 진료, 만난다.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권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권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방금 우리 영상에 봤듯이 변호인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자, 피고인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렇게 보자고 이 기본적 인권 크게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서 변호인을 만나는 거를 기본적 인권으로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사소송법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 없이 한다는 것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면, 수사에 방해되지 않으면 다 인정해라. 따라서 접견교통권은 인권보호와 그 사람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인정됩니다. 자, 인권보호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포괄적이잖아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이고, 방금 우리 국정원 사건에 보면 그 피의자가 변호인 만나길 원했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권이나 방어권 보장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교통권은, 자,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권은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가족은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도 가족들이 아예 못 만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만나야 됩니다. 교류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관계가 이신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른 걸 방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다. 가족들을 만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직 판결이 안 된, 확정이 안 된 미결 수용자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기 때문에 아직 개인으로 판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한 헌법 27조 사항도 그 보장의 한 근거다. 그래서 10조 행복추구권, 27조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가족들 만나는 것도 허용돼야 된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반드시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나기 원하면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의 성질을 달리한 것으로서 변호사가 만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34조에서 비로소 보장된 권리이지만, 자, 형소법 34조에서 보장되는 권리지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처분 등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즉,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 뜻이죠. 하지만 피고인, 피의자가 원하면 가족과 누구든지 접견은 가능하다. 헌법 17조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거죠.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근거에 둔 권한이다.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함부로 기본권에 근거 두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접견, 변호인 접견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또 하나, 대법원은 법률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대법원은 법률로 판단하거든요. 형소법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법률적 판단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10조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족이나 변호인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헌재는 기본권 중시하고 대법원에도 형소법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964년 에스코베도라고 해서 에스코베도 사건이 있었고, 미란다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베도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거예요.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막고 진술을 받은 것, 자백을 받은 것은 증거 능력, 이 증거 능력을 부인한 거예요. 증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자격. 우리가 법정에 증거 자료를 낼 때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고문이나 강요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그래서 에스코베도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의 접견을 막고 검찰에서 얻은 자백은 증거 자격이 없다. 아예 증거로서의 제출할 수도 없다. 부인한 거예요. 부인. 그래서 에스코베도 사건이 중요하죠. 또 하나 미란다 사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변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미란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모든 경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면 증거 능력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변호인을 접견을 막고 진술을 받는 것도 에스코베도처럼 막고 진술을 받을 때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에스코베도와 미란도에 모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증거 능력으로서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주체와 상대방은, 주체는 체포나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체포된 피의자, 피고인 모두 변호인을 만날 수 있어요. 내사, 용의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변호인이란 건 변호인을 이미 선임받은 자, 경찰서에 잡혀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피의자가 사인 안 했잖아요. 그죠? 사인해야만 변호인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 즉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접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 함은 변호인 선임을 받았으나 아직 선임 신고, 선임 신고증에 사인이 안 된 것, 이 사인을 가서 받아야 되겠죠. 받는 순간 변호인이 되는 거겠죠. 그죠?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변호인 접견 교통으로서 자격 인정이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관에 검찰에 연행됐다면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변호인 접견이 인정돼야 되겠죠. 이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뭐한다? 인정돼야 된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 내사자의 경우에도 경찰서에 잡혀갔다면 연행됐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된다. 상당히 프리하고 포괄적이고 자유롭게 인정돼야 됩니다. 살려볼까요? 형사소송법 2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접견, 서류, 의사, 진료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재심, 다시 심판을 받아요. 재심. 왜냐하면 고문으로 잘못됐거나 범인이 나타났을 경우에 재심을 받는 거죠. 여기에도 적용될 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갈게요. 형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찰과 피의자의 재판 중일 때 접견교통권, 진료를 받고 서류도 받고 변호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즉 재판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게 접견교통권이에요. 자, 그런데 감옥에 이제 수형 판결 집행을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형이 확정됐는데 법이 나타났다고 해서 물건을 주고 진료를 하고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는 약간 다르다. 그죠?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고 이미 확정돼서 재심이라는 건 끝났다 이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증거 발견되거나 범인이 나타났을 경우는 재판만 받는 거지. 이렇게 접견하고 마음대로 접견하고 서류도 받고 병원 진료받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재심 청구 절차에는 그대로 뭐한다? 적용될 수 없다. 불평. 그다음 제한 여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어요. 법률. 아주 자유롭게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이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제한할 수가 있겠죠. 형사소송법의 변호인과의 제한 접견금지 교통권은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다. 제한 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속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 제한이나 일반적으로 시간을 제한한 거나 흉기 등의 수술을 금지하는 것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왔으면 흉기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뭐 10시간, 12시간 뭐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잠잘 때는 자야 되니까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죠? 질서 유지하네, 질서 유지.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밥 먹는 시간 빼야 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규칙이니까 이거는 접견교통권의 제한이로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내용을 볼까요?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은 방해 없이 감시 없이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에 가면 방에 이제 변호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책상 놓고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교도관이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경찰관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서 기록한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나오는 문이 있다면 도망 못 가게 이 문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뭐 하는지 감시한다 이건 안 됩니다. 접견식 교도관, 경찰관이 들어가 있거나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이건 안 되죠. 다만 도망 못 가게 먼 거리에서는 관찰할 수 있다.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단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서 아주 헌법이 보장하고 헌법. 헌법이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다. 어떤 이유라든지 법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것 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자,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 있죠. 진료받을 수 있죠. 변호사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받은 물건 서류의 검열. 너 뭐 했어? 무슨 얘기 했어? 물건의 압수는 허용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겠죠. 뭐 흉기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데 서류, 필요한 물건 이거는 허용됩니다. 뺏으면 안 돼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상대방 변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간에 받은 내용은 검열할 수 없습니다. 검열하거나 몰래 엿듣거나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별표.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변호인 접견 자유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의사의 진료는 피의자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요청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진료받을 수가 있다. 접견 교통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은 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황제 접견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되게 계속 와서 얘기해주고 의사 진료받고 물건도 받고 황제 접견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죠?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한 서류의 검열과 물건의 압수는 검열 안 되죠. 압수 안 됩니다.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죠. 그죠? 인도적 견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안 됩니다.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헌법상의 인간의 기본권이고 대법원에서는 형사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인 접견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